다지하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고다 HSK 3급 종합반 듣기를 담당하고 있는 김재영입니다. 오늘은 듣기 1강을 같이 할 건데 펜을 잡고 여러분 저를 보시고 있는 여러분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떨리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게 천천히 갈 거니까요, 여러분 소흡하면서 저랑 같이 말씀하시면서 공부하실 거예요. 걱정 마시고 같이 재밌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종합서 1강에서는 우리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올 것 같은 것들을 1강에 넣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1강에서 어때요? 제 의지가 불타오르잖아요. 그래서 1강에서 제일 중요한 거를 딱 준비했으니까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듣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잠깐 살짝 볼게요. 듣기는 총 4부분이 되겠고요. 각 10문제가 되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2번씩 들려준다는 게 너무 좋죠. 그 다음에 약 35분이고요. 듣기 시험에서만 답안 작성 시간이 5분 정도 주어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듣기에서만요. 그러면 오늘은 1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 거예요. 자, 1부분은 뭐냐면요. 남녀의 대화를 듣고요. 그 다음에 1번부터 10번까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림에서 연상되는 단어가 있으면 들리는 것에 의해서 찍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대화를 듣고 나서 어떤 그림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골라주시면 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지금 어렵게 드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듣기 일부분을 푸는데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알려드리기 전에 출제 경원 한번 좀 보려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듣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1강에 제가 해놨다고요. 1강은 뭐가 있냐면요. 50%가 나오는 문제 경향이에요. 그래서 3급에서 나오는 사물과 동물은 정해져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만 외우시면 여러분 거의 반은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3급에서 나오는 사물과 동물이 뭐가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1강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사물, 그 다음에 동물 관련들을 볼 건데 사진 속의 사물과 동물의 정보가 명칭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같이 말씀하셔야 돼요.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은 들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굳이 쓰지 못하더라도. 내려갑니다. 전략이 뭐냐면 사물의 명칭을 정확한 발음으로 익혀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내가 발음할 수 있으면 들을 수 있다라는 거. 저랑 할 거니까 걱정 마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6가지 동물만 기억해라. 여기 간단하게 가볼게요. 이거는 고양이, 마오. 두 번째 개는 가오. 그 다음에 중국의 대표 동물 다시마오. 그 다음에 새는 니아오. 말은 마. 그 다음에 물고기 생선은 유. 이렇게 6가지밖에 없어요. 굉장히 쉽죠? 그러면 유형 정리 한번 같이 가볼게요.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 당황하지 말고 단어가 어떤 게 나올지 저랑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상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그림 볼 거예요. 자, 여자가 신발을 듣고 걷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예요? 푸르니까 아, 공원이구나.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유추해 볼게요. 공원은 뭐라고 있는다? 공유엔. 내려갑니다. 이거 뭐예요, 여러분 이거? 신발이죠. 신발을 뭐라 한다? 시에치. 이렇게 연상하시는 거죠. 방법 아시겠죠? 그럼 두 번째 가볼게요. 자, 여자가 뭘 들고 있나요? 그죠? 슈. 그 다음에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뭐라고 한다? 칸. 연상합니다. 시방 하겠습니다. 대놓고 사물만 나왔네요. 그럼 이거 뭐예요? 티엔비. 이거는 연필. 연필로 뭐라 한다? 시에 쓴다라는 거죠. 그러면 D. 자, 이거 사물도 나왔네요. 이거 뭐가 있을까요? 리우. 선물이에요. 그러면 선물을 언제 줄까요? 주로. 그죠? 생일. 생일날 준다라는 거 유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할아버지신 것 같아요. 그죠? 할아버지 뭐라 할까요? 예예. 그 다음에 그림을 보고 계시니까 그림을 뭐라 한다? 화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한번 들어보고 올 건데 들으시면서 연상이 되는 단어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유형 정리 1번이 되겠습니다. 我的作业还没完成，你有铅笔吗？借我用一下，可以吗？在桌子上，你自己拿吧。我的作业还没完成，你有铅笔吗？借我用一下，可以吗？在桌子上，你自己拿吧。
뭔가 대화가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죠? 근데 긴장하지 말고 뭘 듣기로 했어요? 내가 연상했던 단어가 나오는지. 뭐가 나왔을까요? 자, 일단 간단하게 볼게요. 일단 우리가 확인 먼저 하려고요. 그죠? 여기서 TMB가 나왔으니까 답은 무엇입니까? B라고 체크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단어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단어를 보실 때는 여러분 저랑 같이 호흡하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외운다는 생각으로. 숙제를 뭐라 한다? 做예. 그러면 숙제를 하다는 동사는 뭐예요? 做예. 한 번 더. 做예. 아니면 완성하다 뭐라고 쓸까요? 完成. 그러면 이것도 괜찮겠네요. 숙제를 완성하다. 시작. 完成作业. 내려갑니다. 자, 연필입니다. 铅笔. 발음하면서 할게요. 시작. 铅笔. B에 동그라미 할게요. B. 여러분 이 단어 있으면 죄다 뭐냐면 펜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초중국어 때 你有笔吗?我没有笔. 너 펜 있니? 라고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런 거 많이 배웠죠?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해서 이거는 펜 종류구나 라고 유추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빌려주다. 그 다음에 빌리다는 뭐라 한다? 借. 그 다음에 술용자네요. 쓰다, 사용하다. 읽어볼게요. 시작. 용. 그 다음에 손으로 쥐다, 잡다 한번 가볼게요. 나. 여러분 여기서 밑에 손수변 있죠? 그 다음 위에 덩어리 보면 합할 합자예요. 그러면 손에 합해진 거니까 들다라고 해서 나라고 쓴다. 그래서 야, 네가 가져가. 니 나봐. 아니면 네가 직접 가져가. 니自己나봐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같이 본문을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답을 아까 골랐으니까 띄워놓고 가겠습니다. 주어 한번 가볼게요. 내 숙제 아직 다 못했어요. 我的作业还没完成. 옆에 할까요? 你有铅笔吗? 너는 연필이 있니?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말하기를 借我用一下可以吗? 나를 빌려줘서 쓸 수 있을까? 즉 뭐냐면 내가 좀 쓰게 빌려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借我用一下可以吗? 남자 말하죠. 어디에 있다? 在桌子上. 옆에 할게요. 你自己拿吧. 그래서 네가 직접 가져가 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넘겨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상해 보는 거죠. 그러면 동물이 나와 있는데요. 동물을 제가 뭐가 나온다 했어요? 아까 고양이, 개, 판다, 그 다음에 말, 새, 그 다음에 물고기 나온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그것에 대한 발음을 알고 있는지 체크하시면 돼요. 자, A부터 하겠습니다. 강아지가 있잖아요. 뭐라 한다? 小狗. 강아지를 뭐라 한다? 小狗. 강아지를 뭐하고 있어요? 같이 散步. 이렇게 유추하시고. 두 번째 귀여운 고양이가 있잖아요. 고양이를 뭐라 한다? 小猫. 귀엽다는 뭐예요? 可爱, 귀엽다. 10번. 판다네 여러분. 근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면 중국의 대표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발음 익혀볼게요. 熊猫. 읽어볼게요. 熊猫. 지금 뭐하고 있어요? 대나무를 먹고 있죠. 吃까지 연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D번 갈까요? 말을 뭐라 한다? 마. 한 번 더 시작. 마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말을 타다는 뭐예요? 骑马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 가겠습니다. 새가 있잖아요. 새는 뭐라 한다? 鸟. 그러면 색깔이 너무 예쁘잖아요. 나올 수 있는 형사는 뭐가 있을까요? 漂亮이 있을 수 있겠다. 자, 이런 식으로 유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한번 쭉 들어보고 올게요. 첫 번째, 유형 맛보기 두 번째 한번 가겠습니다.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你家小猫真可爱。这是我过生日时奶奶送我的礼物。你家小猫真可爱。这是我过生日时奶奶送我的礼物。 자, 단어 연상한 거 여러분 들으셨나요? 확인 같이 해볼게요. 단어 먼저 보겠습니다. 새끼 고양이를 뭐라 한다? 小猫라고 하죠. 그러면 뭐뭐 할 때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거 외워놓으시면 어디나 쓸 수 있어요. 따라 읽어볼게요. 食. 그러면 다 붙어볼까요? 예를 들면 밥 먹다는 뭐죠? 吃饭.
그러면 밥 먹을 때를 뭐라 한다? 吃饭时. 공부할 때는 뭘까요? 学习时. 이런 식으로 뭐뭐 할 때 시기를 말하고. 그 다음에 귀엽다는 무엇입니까? 可爱라고 쓰면 되고. 선물을 줬다를 뭐라 한다? 送. 내려갑니다. 그래서 礼物 연결해서 외울게요. 자, 선물을 주다를 뭐라 한다? 送礼物. 한 번 더. 送礼物. 내려갑니다. 생일을 보내다 이렇게 같이 외워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생일은 生日죠. 그러면 생일을 보내다는 过生日라고 한다. 한 번 더 뭐라고요? 过生日. 过는 뭐냐면 어떤 날이나 시간을 보내다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자가 말하는 것에 보면 小猫가 나왔잖아요. 연상 단어 나왔다. 그럼 답은 무엇이다? 그쵸? B가 되겠다. 쉽게 나올 수 있는 문제. 자, 읽어볼게요. 你家小猫真可爱. 와, 너네 집 고양이 정말 귀엽다. 그 다음 문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거는 선물이야. 这是礼物. 크게 봤어요. 어떤 선물이냐면 내가 생일일 때 할머니가 나에게 준 선물이셔. 이렇게 문장이 된다는 거 알고 가겠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这是 어떤 건데요? 我过生日时奶奶送我的礼物. 그래서 내가 생일을 보낼 때 할머니가 나에게 준 선물이셔. 내 생일일 때 할머니께서 보낸 선물이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모르더라도 小猫가 나왔으니까 답은 뭐였다? 그렇죠. B였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내공사키 단어에서 제가 중요한 것만 꼽아봤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내공사키에서 그 중에서 또 많이 나온 걸 추려봤어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학습에 관련된 거, 사무적인 거 있죠. 사무나 학습에 관련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트를 뭐라 한다? 笔记本. 한 번 더. 笔记本. 비지가 뭐냐면 필기예요, 여러분. 그럼 필기하는 곳에 뭐라 한다? 노트라고 외우시면 되죠. 두 번째 할게요. 사전에 뭐라 한다? 词典. 한 번 더. 词典. 词는 뭐냐면 여러분 단어가 돼요. 단어가 있는 사전에 词典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답으로 나왔던 거 铅笔. 그래서 연필. 내려갑니다. 기계류 한번 가볼게요. 에어컨은 뭐 3급이나 4급이나 매번 나오는 거죠. 空调. 空调는 뭐냐면 공기조절기, 즉 에어컨이 되겠습니다. 내려갈 거예요. 지가 있구나. 그럼 이건 기계겠네 라고 유추할 수 있는 단어. 만약에 여러분 손을 쓰는 기계는 뭘까요? 手机. 아니면 照相机가 뭘까요? 사진기죠. 발음 한 번 더 해볼게요. 시작. 照相机. 그 다음에 그냥 옷 이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치마 이런 단어가 추가가 되죠. 자, 치마는 어떻게 쓴다?裙子. 그래서 여자가 치마를 입고 있는 사진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내려가 볼게요. 캐리어. 얘는 뭐 3급의 꽃이죠. 行李箱. 여러분 만약에 캐리어를 들고 있으면 그 장소는 공항이 될 수 있고 그 상황은 여행이 갈 수도 있고 여행을 가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단어를 가지고 여러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캐리어를 뭐라 한다? 行李箱이라고 합니다. 내려갑니다. 판다, 중국의 대표 동물. 같이 가볼게요. 大熊猫. 한 번 더. 大熊猫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를 뭐라 한다? 鸟라고 한다. 그래서 3급에서 6가지 동물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많이 나오는 2가지 한번 가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내공사키 준비했는데 여러분 그 위에 어휘 음원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눈으로 보시면서 귀로 들으시면서 입으로 읽으시면서 복습하시고 우리 실전 테스트에서 한번 실전 감각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 뵐게요. 자, 아까 우리 내공사키 했는데 많이 연습하고 오셨나요? 잘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아까는 가이드를 해드렸지만 여러분한테 맡길 거예요. 그러면 A는 뭐하고 있다? 치마를 입고 있고 그 다음 B는 누가 있어요? 새가 있고 C번에는 남자아이가 뭐하고 있어요? 책 보고 있고 그 다음에 2번에선 판다가 있고 사진기가 있네. 자, 발음을 연상하시면서 1번 문제 도전해봅니다. 1번입니다. 小张
你在找什么呀？我在找照相机，被你放哪儿了？ 생각보다 잘 들리죠? 앞에서 내가 말로 공부했기 때문에 귀로 들리는 거예요. 자, 단어 한번 볼게요. 뭐가 나오는지. 1번에 해당하는 단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부사의 동그라미 할 거예요. HSK는 여러분 이렇게 품사, 부사, 동사, 형용사를 알고 외우셔야지 이게 어떤 자리로 가는지 알 수 있어요. 자, 부사는 수러 앞에 쓰이는 거니까 수러 앞에서 하고 있는 중이다 진행을 말해요. 예를 들면 이거죠. 동사수로 잡을게요. 찾다를 뭐라 한다? 找. 그러면 찾고 있는 중이다를 뭐라 한다? 在找라고 쓰면 되겠네요. 친구한테 물어볼게요. 어떤 거 찾는 중이야? 동사 앞에 부사 在找. 어떤 거 什么 라고 물어볼 수 있다. 그쵸? 내려갑니다. 찾다 한 번 더 가볼게요. 找. 내려갑니다. 사진기 내공쌓기에서 같이 읽었죠? 照相机. 내려갈 거예요. B. 별표. 전치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것에 의해서라는 전치사예요. 내려갑니다. 두다 한번 가볼게요. 어떤 물건 이렇게 두는 것을 뭐라 한다? 팡. 내려갈 거예요. 어디를 뭐라 한다?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용을 보기 전에 뭐가 들렸다? 照相机. 그러면 이거 듣자마자 답은 뭐예요? F. 사진기 그림입니다. 이렇게 찾는 거죠.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단어를 외우는 거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小张 이름을 불러주죠. 你在找什么呀? 당신은 어떤 걸 찾고 있는 중이에요? 물어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저는요 사진기를 찾고 있습니다. 我在找照相机. 그 다음에 가로 할게요. 전치사니까 전치사는 명사랑 있어야죠. 그러면 被你放哪了? 이거를 직독하면 뭐냐면 여러분 너에 의해서 어디에 두어진 거야? 라는 건데 그러면 제가 부드럽게 어디에 둔 거야? 라고 물어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被你放哪了? 被你放哪了? 그러면 이거 몰라도 된다. 일부분에서는 照相机 포인트가 되는 단어만 들어도 F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문제 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시 문제 그림 있잖아요. 그거는 미리 그어놓고 가세요. 그냥 헷갈릴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럼 여러분 4개에 해당하는 그림만 보시면 되겠네요. 자, 2번 듣고 오겠습니다. 我明天去旅游，你能帮我照顾几天我的鸟吗？没问题。他最喜欢吃什么？ 자, 2번 어떠셨어요,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1번, 2번 들을 때만 가슴이 콩닥콩닥거리죠. 자, 잘하셨어요. 단어 볼게요. 단어를 보게 되면 여행하다. 읽어볼게요. 旅游. 한 번 더. 旅游. 돕다입니다. 빵. 빵은 돕다인데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을 도와서 어떤 일을 할 때. 그래서 빵, 사람, 일해서 사람을 도와 일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가볍게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자, 돌보다는 무엇입니까? 照顾. 한 번 더. 照顾. 제가 여행을 가요. 그러면 제가 강아지를 맡기면서 여러분한테 저를 도와서 혹시 돌봐줘요 라고 했을 때 帮我照顾. 한 번 더 뭐라고요? 帮我照顾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내려갈 거예요. 새를 뭐라고 한다? 鸟. 한 번 더. 鸟.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단어를 외울 순 없잖아요. 그러면 단어 안에 새가 들어가 있으면 검은 흑두루미 이런 새들이 아무리 있어도 우리는 뭐라고 유추를 가능하다? 새라고 유추가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단어 외우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걸 유추하면서 여러분이 해석해 나가는 거죠. 5, 6급을 공부할 때. 재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본기를 공부하신 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자, 새를 뭐라 한다? 鸟. 그 다음에 문제 없어요. 여러분 우리 공부하는 거 어때요? 여러분 저한테 어떻게 한다? 没问题. 문제 없어요. 뭐라 한다? 시작. 没问题. 문제 없습니다. 내려갈 거예요. 좋아한다는 喜欢. 그러면 내용 같이 볼까요? 일단은 키워드 잡고요. 그렇지. 鸟 있다. 답은 그래서 뭐다? 비다 라는 것을 쉽게 찾고 그 다음에 내용 볼까요?
나 내일 여행 가려고. 我明天去旅游. 그 다음에 빵 뒤에 사람이죠, 여러분. 그러면 사람을 도와서 이거 할 수 있어? 일이 나와요. 자, 부탁해볼게요. 你能帮我照顾几天我的鸟吗? 당신은 나를 도와서 며칠 동안 나의 새를 돌봐줄 수 있나요? 말하고 있고. 좀 길었나요,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 봐요. 시작! 你能帮我照顾几天我的鸟吗? 여자가 말하죠. 문제 없어요. 没问题. 他最喜欢吃什么? 그것은, 그 새는 무엇을 먹는 걸 제일 좋아하나요? 라고 말하고 있죠. 타는 여러분, 사람이 아닌 사물, 동물을 말할 때 이 타를 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답은 그래서 B가 되겠습니다. 3번 가볼게요. 우리가 풀었던 거를 미리 체크해 주시고 새 그림에 해당하는 것을 연상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你在读什么呢？有意思吗？非常有意思。这本书介绍了很多旅游景点，还有很多小故事。 자신감이 이제 좀 붙어요. 자, 뭐가 들렸는지 단어 한번 볼까요? 읽다, 공부하다. 여러분, 읽다라는 뜻도 되고요. 공부하다도 또 되고 둘 다 씁니다. 만약에 여러분 책을 보다라고 했을 때 칸슈라고 우리가 그냥 알고 있잖아요. 너무 쉽단 말이에요, 이 단어가. 그러면 추가해서 뭐라고 한다? 도슈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슈라고 하게 되면 책을 읽다. 그 다음에 공부하다 둘 다 가능하고요. 재미있다 가볼게요. 有意思. 내려가 볼 거예요. 소개하다는 介绍. 내려갑니다. 여행하다는 旅游. 그 다음에 명소, 경치가 좋은 곳인 景点. 그래서 여러분 징이 들어가면요. 징. 풍경할 때 경이기 때문에 풍경에 관한 뜻이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뒤에는 점이죠. 그러면 풍경이 좋은 점, 좋은 지역. 이런 것을 뭐란다? 景点. 그쵸? 이런 걸 스팟이라고 하죠, 요새? 네. 그 다음 내려갑니다. 小故事. 짧은 이야기예요. 이야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옛꽃자로 알고 계시는데요. 중국에서는 옛날 오래된 것을 구라고 써요. 그냥 이렇게 구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이 구는 뭐냐면 故事 사성이죠. 故事 게다가. 그러면 만약에 시간이 오래되다는 구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연고자예요, 여러분. 그냥 일을 말해 일. 그래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짧은 이야기다라고 생각해서 小故事 해석 어떻게 한다? 짧은 이야기라고 알고 계시면 너무 좋아요. 그럼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저는 이런 단어를 통해서 답을 일단 쉽다라고 유추해서 낼 수 있어요. 그러면 대화 같이 볼 거예요. 여자가 말하죠. 你在读什么呢? 在가 뭐였어요, 여러분? 동사 앞에 부사로서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너 지금 뭐 읽고 있는 중이야? 옆에 하겠습니다. 재미있어? 有意思吗? 남자가 말합니다. 아주 재밌어요. 非常有意思. 그 다음에 这本书 이 책은 介绍了 소개해요. 很多旅游景点 많은 관광 명소. 많은 관광 명소. 게다가 还有 게다가 있습니다. 很多小故事 많은 짧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C라고 가볍게 우리가 맞출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일단은 지워주세요. 나머지 두 그림에 대해서 4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你最喜欢什么动物？我最喜欢大熊猫。我觉得它是世界上最可爱的动物。 자, 뭐가 들렸을까요? 단어 한번 가볼게요. 동물 읽어볼게요. 동우. 그 다음에 내려갈 거예요. 내 생각을 말할 때는 觉得를 써요. 제 생각에는요. 我觉得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동의어는 뭐냐면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认为라고 해서 내 생각을 말할 때 쓴다. 그 다음에 세상 가볼게요. 世界. 내려갑니다. 귀엽다, 可爱. 중국의 대표 동물 大熊猫.
그러면 보기를 보시면, 내용을 보시면 여기서 판다 나왔어. 답은 그래서 뭐다? 있다라고 알 수 있다. 남자가 물어보죠. 너는 어떤 동물을 제일 좋아해? 你最喜欢什么动物? 여자가 말하죠. 저는 제일 좋아해요. 판다를. 我最喜欢大熊猫. 내려갑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것은 제가 타를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아닌 사물이나 동물을 말한다 했죠. 판다를 받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그것을 세계에서 제일 귀여운 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목적어, 호흡이 굉장히 길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생각해 말해볼게요. 我觉得, 내 생각에는. 그 다음에 它是世界上最可爱的动物. 제일 세상에서 귀여운 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판다 나왔기 때문에 답은 뭐다? 2가 되겠죠? 4번까지 풀면요. 이거는 뭐야? 거저주는 느낌이야. 나머지는 뭐 다 들리는 게 있었겠죠? 뭐냐면 이렇게 지워볼게요. 남은 건 솔직히 A네요, A. 그러면 A가 확실히 맞는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5번입니다. 你帮我看看，今天晚上我穿这条裙子怎么样？很好看，你穿哪条都漂亮。 자, 이 그림이 맞는지 한번 볼게요. 치마를 입고 있네요. 치마가 아까 네곤사키에서 뭐였더라? 쥔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단어 보겠습니다. 자, 입다, 신다네요. 입다는 뭐예요? 추한. 옷을 입다도 되고 신발을 신다도 되고. 그 다음에 내려갈게요. 티아오. 여러분 양사의 동그라미. 양사라는 개념은요. 여러분 새는 단위예요. 한 개, 두 개 할 때 개, 한 마리, 두 마리 할 때 마리, 한 권, 두 권 할 때 권. 중국 사람들이 이 양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이 묶어서 외울 거예요. 근데 이 티아오는 뭐냐면 여러분 길게 떨어지는 것들 있죠. 바지도 뭐예요? 치마도, 그 다음에 강줄기도, 길거리도. 아니 또 뭐가 있을까요? 길거리도 하니까 용 생각나요. 용도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이런 가늘고 긴 것을 셀 때는 티아오를 씁니다. 그러면 한 벌의 치마라고 읽어볼게요. 한 벌의 치마를 뭐라 한다? 시작! 一条裙子라고 기억해 주세요. 아마 매 강의 때마다 나올 거고 제가 매 강의 때마다 알려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려갈 거예요. 어때? 물어볼게요. 점마양 어때? 그러면 여러분 포인트가 된 단어가 있나요? 그죠? 쥔즈가 있으니까 답은 A가 되겠다. 쉽게 찾았네요. 그러면 또 빵이 나오네, 빵. 그러면 여기 들어보세요, 여러분. 너는 나를 도와서 한번 봐줘 라고 부탁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쓸까요? 你帮我看看. 내려갑니다. 오늘 밤에我穿这条裙子. 오늘 밤에 내가 이 치마를 입는 것은 怎么样 어떨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번 더. 今天晚上我穿这一条裙子怎么样? 남자가 말하죠. 很好看. 예뻐 예뻐. 好看은 여러분 예쁘다 피아오량의 의미잖아요. 그 다음에 你穿哪条都. 되게 로맨틱한 사람인가 봐요, 여러분. 너는 아무거나 입어도 예뻐. 아무 치마나 예뻐. 그래서 你穿哪条都漂亮. 그러면 내용도 내용이지만 치마 쥔즈가 들렸기 때문에 답은 뭐다? A다라고 확인합니다. 좋아요.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했는데 여러분 1강 어떠세요? 이게 끝이에요. 굉장히 우리 할만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게다가 중요한 1강을 거의 다 끝냈다라는 그런 안도감도 있고 그럼 마무리 제대로 해야 되겠죠? 많이 나오는 빈추어의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자, 1번입니다. 사진기 어떻게 읽어요? 照相机라고 읽고 따라 읽으시고 같이. 그 다음에 손목시계 뭐라고 읽을까요? 手表. 손에 쓰는 거니까 手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고양이는 뭐예요? 猫. 개는 뭐냐? 狗. 솔직히 개라고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小를 써서 강아지.
그 다음에 귀여운 고양이 이렇게 많이 써요. 그러면 小猫 아니면 小狗. 그 다음에 연필을 뭐라 한다? 铅笔. 내려갑니다. 냉장고가 뭐예요? 冰箱. 보통 냉장고 안에 뭐 있어? 라고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내려갑니다. 行李箱. 우리 이번엔 안 나왔지만요. 여러분 앞으로 기대하세요. 이 친구 화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듣기에서 나온다면 공항이 답일 거고 그 다음에 여행 가는 게 답일 거고 굉장히 여러 상황에서 나오니까 기억하세요. 여행용 캐리어를 뭐라 한다? 行李箱. 내려갑니다. 셔츠 브라우스 뭐라고 읽어요? 衬衫. 한 번 더 시작. 衬衫. 써서 외우면 너무 좋겠지만 여러분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말할 수 있으면 들을 수 있다. 듣기에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따라 읽어주시면 돼요. 쓰는 거에 대한 부담은 잠시 내려두시고 내려갑니다. 비행기를 뭐라 한다? 飞机. 그 다음에 판다는 뭐라 한다? 大熊猫. 따가 안 쓰기도 해요. 그러면 간단하게 熊猫라고도 씁니다. 여기까지 1강 마무리했는데 여러분 일단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내가 다 마스터하겠어.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많은 상황에서 계속 들어보셔야 되거든요. 그건 제 역할이니까 앞으로 15강까지 계속 반복해 드릴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공부했던 내용을 mp3로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입으로 말씀하시면서 발음을 익히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2강부터 더 기대되시죠? 자, 우리 2강에서는 더 열심히 재미있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굉장히 잘하셨어요, 여러분. 大家辛苦了。